자, 이번 시간에는 주어진 도면을 이용해 가지고 사용자가 수기로 캠 도면을 캠 데이터죠. 이제 NC 데이터, 캠 데이터를 한번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자, 우리가 캠 작업을 한다 그러면 일단 저는 먼저 바깥쪽 사각형입니까? 먼저 바깥쪽에 있는 이 사각형은 원래 원본 소재이기 때문에 이 바깥쪽에 있는 사각형은 가공을 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안쪽에 있는 이렇게 슬롯 모양들, 자, 이 모양도 지금 우리는 이 안쪽 부분은 사용자가 별도로 작업을 해줘야 되는 2차 가공 부분입니다. 그래서 2차 가공 부분은 일단 이번 시간에는 이 작업은 하진 않을 거고요. 그렇다 그러면 어떤 부분 작업할 거냐면은 바깥쪽 중간에 있는 선입니까? 중간에 있는 이 선을 따라가면서 한번 생성되는 NC 데이터를 생성을 할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자, 최초 공구 위치가 어디 있냐면은 여기 있다라고 제가 가정할게요. 이 부분에 자, 최초 공구 위치는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0 위치에 공구가 현재 존재하고 있고요. 여기서부터 우리는 가공을 한다라고 제가 체크를 할 겁니다. 자, 다시 그려볼까요? 자, 처음에 최초 공구 위치는 여기 있습니다.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0 위치에 공구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처음에는 먼저 어떻게 여기 x4만큼만 이동할 겁니다. 참고로 이 부분 여기가 바로 이 점입니다. 이 점이 바로 0,0이 되고요. 우리가 작업을 할 부분은 G90, 예, 자, G90이라는 그 절대 좌표, 자, 이 점을 기준으로 하는 절대 좌표로 코드를 짤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공구가 10,10 위치에서 x 방향 4로 이동한 다음에 어떻게 처음에는 먼저 이렇게 테두리를 먼저 가공을 할 거고요. 이렇게 한 바퀴 돌면서 테두리 가공을 하고 그런 다음에 올라가면서 세부적으로 이렇게 세부적인 내용들을 가공하는 방법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이렇게 세부적으로 했다가 다시 밖으로 빠져서 원래 위치로 복귀하는 코드를 지금부터 한번 생성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코드 짤 때 제일 많이 썼던 게 어떤 겁니까? 자, G00. 자, G00은 사용자가 지정한 위치로 빠르게 움직이는 거죠. 그리고 G01은 사용자가 지정한 XY 위치로 어떻게 가공을 하면서 절삭을 하면서 움직이는 코드였습니다. 자, G02는 그 공구가 시계 방향으로, 그죠? 시계 방향으로 원호 가공하는 거죠. 시계 방향으로 원호 가공하는 거고, G03은 반시계 방향으로 원호 가공하면서 가공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이런 부분들 이용해서 한번 실제로 코드를 생성해 볼게요. 자, 그럼 처음에 공구 위치가 여기, 자, 10,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0에 있다 그랬으니까 여기서 처음에는 어떻게 X4 쪽으로 공구가 이동을 할 겁니다. 그럼 여기서는 절삭 구간이 아닌 비절삭 구간이니까 어떻게? 자, G00입니까? 자, G00 X 방향으로 얼마만큼 X 4점만큼 공구가 이동해라 라고 이렇게 잡았죠. 자, 처음에는 X가 4점만큼으로 이렇게 공구가 진입을 했다라고 제가 체크했고요. 자, 이번에는 자, 공구가 그죠? X4만큼 진입했으니까 다음 어디로 갑니까? 먼저 제가 테두리 깎는다 그랬으니까 여기까지 공구가 이동할 겁니다. 그럼 이 점에 대한 XY 좌표 잡아야 되는데 얘가 직선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어떻게 X 방향에 대한 변화가 없고 Y 방향만 변화가 있죠. X는 4, 그죠? X는 4인데 이미 우리는 X4를 위해서 적었기 때문에 X4는 변화가 없으니까는 X4는 생략하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부터 이 바깥 테두리 부분을 가공을 할 거니까 G01 코드로 바뀌었죠. 그리고 X4는 변화가 없이 Y값만 변합니다. 자, 이 점의 Y값 얼마입니까? 이 점의 Y값은 전체가 70에서 40이 4가 빠졌으니까 저 점은 Y 66점이 됩니다. 그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분, 자, 여기가 0,0입니다. 이 0,0을 기준해 가지고 이 점부터 이 점까지의 거리값을
우리가 계산해 가지고 y 값에다가 대입했거든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다음은 이제 공구가 어떻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 이 점까지 갑니다. 수평으로 진입하니까 x 방향 변화가 y 방향 변화가 없이 x 방향만 변화가 되니까, 그리고 지공일 절삭가공 변화 없죠. 그래서 그냥 여기는 x만 바뀌었습니다. 그럼 이제 이 점의 x 값이 얼마입니까? 그렇죠. 아래쪽에 4에서 63을 더한 x 값은 67이 됩니다. 67점이죠. 항상 뒤에 소수점 붙여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 점까지 왔고요. 다음은 여기서부터 공구가 아래쪽으로 쭉 떨어지면서 어디까지? 이 점까지 갔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점에 대한 xy 좌표 잡아야 되는데, 수직으로 내려왔으니까 x 방향 변화 없이 y 값만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사용했던 지공일 값은 계속적으로 동일하게 들어가니까 같은 값은 생략한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는 지공일 변화 없고 x 값 변화 없이 y 값만 바뀌었습니다. y는 4점. 그죠? 왜 4점입니까? 여기가 원점이니까 0,0이니까는 여기부터 이 점까지의 거리값 4로 계산되어서 y는 4로 내려왔고요. 다음은 공구가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여기까지 갔습니다. 이 점까지. 자, 이 점까지 갔으니까는 동일하게 지공일 절삭가공 변화 없고요. 그리고 수평으로 움직였으니까 x만 변화되고 y값 변화 없죠. 그래서 이제 이 점에는 x 얼마? 자, 이 점에 대한 x 값은 그죠? 4점이 되나요? 이렇게 4점까지 들어왔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코드 값이 여기 나와 있는 이 코드 값이 먼저 테두리를 가공하는 부분이었고, 이제부터 상세적으로 가공 들어갑니다. 자, 이제 공구가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갑니까? 그죠? 여기까지 갔죠. 자, 이 부분까지 갔습니다. 그럼 이 점에 대한 xy를 잡아야 되는데, 동일하게 지공일 변화 없고 수직으로 올라갔으니까 x 방향 변화 없이 y 값만 바뀌었는데, 우리는 이 점에 대한 y 값을 계산해야 됩니다. 어떻게 계산하죠? 자, 지금 보니까는 여기 0,0에서 먼저 32로 올라갔고, 자, 지금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32에서 반지름 8이 빠졌고 못따기 3이 빠진 값이네요. 그러면은 자, 지금 계산기 한번 두드려 볼게요. 자, 계산기 한번 이렇게 두드려 보면은, 자, 처음에 32에서 반지름 8이 빠지고 다시 못따기 3 빠졌으니까 이때 거리값은 21입니다. 그럼 y 값은 그죠? 여기서 y 21점으로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계산되면 되고요. 다음은 공구가 여기서부터 대각선 올라갔죠. 자, 지금은 대각선이니까 x, y 값이 동시에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이 점에 대한 x, y 값은 x는 그렇죠, 7점이죠. 그리고 y는 얼마입니까? 24점이 됩니다. 맞습니까? 자, x가 7인 이유는 여기에 이제 이 부분이 0,0이니까 0,0에서 4가 더해지고 못따기 3이 더해지니까 이 점에 대한 x값은 7이 되고요. y값은 그죠? 여기서 32가 올라가서 다시 8만큼 내려왔으니까 32에서 8을 빼면은 y 24가 되죠. 아무튼 이렇게 그 점에 대한 값을 잡았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공구가 여기서부터 요거만큼, 자, 지금 눈에 안 띄게 이만큼 직선으로 이동했죠. 그러면은 수평으로 이동했으니까 y 방향 변화 없이 x 값만 바뀌었습니다. 그럼 이제 이 점의 x 값 얼마입니까? 그렇죠. 이 점의 x 값은 친절하게 나와 있네요. 10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x 값은 10점으로 입력을 해주면은 그 점까지 공구가 이동하고요. 자, 다음은 공구가 이제 여기서부터 이렇게 원호 가공합니다. 자, 지금처럼 여기까지 원호 가공하는데, 이 원호 가공은 시계 방향인가요? 반시계 방향인가요? 그렇죠. 반시계 방향이죠. 반시계 방향이면은 우리는 G03입니다. 그리고 이 점에 대한 XY 값을 줘야 되는데, 어차피 수직으로 변화됐기 때문에 출발 위치에서 끝 지점까지는 수직으로 변화됐으니까 X 방향 변화 없이 Y 값만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은 이 점의 Y 값 얼마죠? 이 점의 Y 값은 그렇죠. 전체 32에서 여기 원점을 기준으로 해서 32에서
얼만큼 반지름 8만큼 올라갔으니까 y 값은 40점이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뭡니까? 예. 자, 중요한 거는 그렇죠. 지공이나 지공삼 다음에는 항상 R값 붙습니다. 반지름 얼마? 8점이 됩니다. 그렇죠. 이 부분에 반지름 8점이라고 지공이나 지공삼 다음에는 항상 R값이 붙어야 되고요. 자, 이제 그러면은 이제 원어 가공 끝났으니까 이제 이 부분까지 여기서 살짝 또 직선 가공됩니다. 이 부분까지 살짝 직선 가공되니까 그러면은 지공3에서 다시 직선이니까는 우리는 지공1로 바뀌어야죠. 지공1인데 수평으로 움직였으니까 x값만 바뀌었습니다. 해서 이 점에 대한 x값은 7점이 되나요? 예, 7점이 됐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공구가 여기서 위로 올라갔죠. 대각선 올라갔습니다. 대각선 올라갔으니까는 이 점에 대각선이니까는 지공1 변화 없이 이 점에 대한 x값, 이 점의 x값은 4점이 되고요. y는 얼마입니까? y는 그죠, 계산하기 쉽게 32에서 8을 더하고 또 3을 더했습니다. 그럼 얼마? y값은 43점이 되나요? 이렇게 43점까지 직선 가공됐고요. 다음은 공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 필렛이 시작되는 이 점까지 공구가 올라갑니다. 그러면은 같은 방법으로 지공일 변화 없고 그리고 직선 올라갔으니까 x값 변화 없이 y값만 변화되네요. 자, 그럼 여러분들 봤을 때 이 점의 y값은 얼마가 될까요? 자, 계산해 보면은 이렇죠. 전체가 70입니다. 여기서 4가 빠졌고 반지름 6이 빠졌으니까 70에서 4 빼고 6 빼면은 y는 60 되나요? y는 60점이 됩니다. 그 점에 대한 y값 잡았죠. 다음은 공구가 이 점에서부터 이렇게 원호 가공도입니다. 원호 가공인데 지금은 시계 방향이니까 어떻게 지공2가 되나요? 시계 방향 지공2에 자, 이번에 이 점. 자, 이 점에 대한 x값 얼마입니까? 자, 이 점에 대한 x값은 얼마가 되죠? 그렇죠. x는 4에서 원점에서 4에서 반지름 6을 더하니까 x는 10점이 되고요. 그리고 y값 얼마입니까? 이 점의 y값은 그죠? 전체 70에서 4가 빠졌기 때문에 y는 66점이 되는데 항상 지공이나 지공3 다음에는 r값 붙습니다. r값 얼마입니까? 6입니다. 그래서 r값은 6점입니다. 이렇게 원어 가공됐고요. 자, 다음은 공구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직선까지 여기까지 직선 가공됩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 점에 대한 xy 잡아야 되니까 다시 지공2에서 지공1 직선 되겠죠. 직선 가공 바뀌었고 그리고 수평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x값만 변화됩니다. x값 얼마죠? 자, x값은 자, 이 점이 0,0이니까 이 점부터 35가 가서 요거에 대한 반지름 9만큼 뺐네요. 35에서 9가 빠진 만큼 어떻게 x가 26점입니까? 26점까지 x값이 변화되었습니다. 다음은 공구가 아래쪽으로 내려왔습니다. 아래쪽으로 직선 내려오니까는 지공일 그대로 쓰는 거니까 변화 없죠. 그래서 지금은 내려왔으니까 x 변화 없이 y값만 바뀌었습니다. 그럼 이 점의 y값 얼마입니까? 이 점의 y값은 여기 친절하게 9 나와 있네요. 전체 70에서 9를 빼니까 y는 61점이 됩니다. 자, 다음은 어떻게 여기서부터 가공이 이렇게 원호. 자, 이렇게 다시 원호 가공이죠. 지금은 반시계 방향이니까 어떻게 G03이 되고요. 우리가 원하는 점은 이 점입니다. 이 점에 대한 XY인데 수평으로 움직였으니까 Y 방향 변화 없이 X만 바뀌었습니다. X값 얼마? 그렇죠. 35에서 9를 더하면은 44가 되나요? 44점인데 G0이나 G03 다음에는 R값 붙습니다. R값 얼마? 그렇죠. 9점이죠. R값은 9점 해가지고 이렇게 붙었습니다. 하면은 이 점까지에 대한 다시 원호 가공 끝났고요. 다음에는 공구가 위로 올라갔죠. 요거만큼 위로 올라갔습니다. 다시 직선 바뀌었기 때문에 G01로 바뀌었고요. 직선 움직이니까 X 변화 없이 Y 값만 바뀌었습니다.
이 점의 y값은 그죠? 66점이 되나요? 그렇게 우리가 y값을 잡을 수 있고요. 다음은 공구가 여기까지. 자, 이제 이 부분을 가공할 겁니다.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이제 이 부분. 이 끝점까지 잡을 거니까 이 끝점에 대한 xy 값 잡을 건데 직선 가공 G01 변화 없고요. 그리고 수평하게 움직였으니까 x 값이 변화되네요. y 값 변화 없이 x만 변화됩니다. 그러면은 저 점. 자, 저 점에 대한 x 값 얼마죠? 이제 이 점에 대한 x를 우리가 계산할 건데 x 값은 그렇죠. 전체가 70인데 아마 이 부분. 자, 이 부분에 대한 거리가 얼마입니까? 이 부분 거리는 4에서 63이니까 이 부분은 거리가 3이 되나요? 자, 이 부분 3입니다. 그래서 3에서 얼마만큼? 5. 자, 5니까는 얘는 8이네요. 그죠? 8인데 전체가 70에서 8을 빼니까 이 점은 결국은 62가 되네요. x 62점이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XY에 대한 좌표를 빨리빨리 계산해가지고 정확하게 계산해가지고 입력하는 게 하나의 요령입니다. 잘 하는 요령이고요. 아무튼 예, 이 부분까지 X 62점까지 왔으니까 다음은 대각선 내려옵니다. 즉 우리가 잡아야 될 부분은 이 점에 대한 XY 좌표 잡아야 되는데 자 직선 가공이니까 G01 변화 없고요. 대각선으로 바뀌었으니까 XY 값이 동시에 바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점의 X값 얼마? 이 점의 X값은 아까 보셨던 67점인가요? 그리고 이 점에 대한 Y값은 얼마? 즉 Y값은 전체 70에서 요거만큼 뺀 값이죠. 예, 그래서 계산기 이용해서 잘 안되시면은 지금처럼 계산기 쓰시면 됩니다. 70에서 4를 빼고 다시 15를 빼버리면은 그 점에 대한 좌표는 51이 됩니다. 자, 이 점에 대한 좌표는 51이죠. 그래서 y는 51점이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값을 계산하시면 되고요. 이 점의 y값은 51점이죠. 그런 다음에 공구가 아래쪽으로 쭉 내려와서 이 점, 여기 점에 대한 xy 값을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저 점에 대한 xy 값은 어차피 수직으로 내려왔으니까 x값 변화 없이 y만 변화되죠. 이제 이 점의 y값 얼마입니까? 그렇죠. 아래쪽에 4가 있고 못다기 5가 있으니까 이 점은 여기 아래쪽 0,0을 기준해서 얼만큼? 9만큼. 자, y값은 9가 되죠. 그래서 y는 9점이 됩니다. 자, 다음은 공구가 이렇게 대각선. 자, 대각선으로 움직이는 거니까 대각선이니까는 G01 변화 없고요. 대각선이니까는 XY 값이 동시 바뀌니까 이 점에 대한 XY 값만 여러분들이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럼 X 값 얼마? 자, X 값은 그죠? 이제 이 점에 대한 X 값이니까 아마 67에서 5를 뺀 값입니까? 67에서 5 빼면은 62점. 그리고 Y는 4점. 이렇게 계산이 되고요. 이제 공구가 어떻게 쭉 가서 여기까지 갔습니다. 직선 가공 G01 변화 없고 수평하게 움직였으니까 X만 바뀔 겁니다. 그럼 이제 이 점에 대한 X 값을 계산해야 되는데 어떻게 계산하죠? 그렇죠? 원점이니까 4에서 16을 더하고 반지름 7을 더할 겁니다. 그 점에 대한 값이 나올 거니까 볼까요? 자, 계산기에서 4에다가 16을 더하고 다시 7을 더하면은 얼마? 그죠? 27이네요. 저 점. 방금 제가 선택했던 부분의 x값은 27점이 됩니다. 27 맞나요? 27 맞고요. 그리고 다음은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는 원호 가공입니다. 반시계 방향이니까 G03. 그리고 사용자가 원하는 이제 종착점 이 점이죠. 종착점에 대한 XY 좌표 잡을 건데 일단은 수평 방향 이제 이 점에 대한 그 아마 Y 값은 변화 없이 X 값만 변화될 거니까 자, 이 점의 X 값 얼마입니까? 아마 계산을 해보면 어떻게 되죠? 4에서 16을 더한 다음에 7을 빼야 되네요. 그죠? 그러면은 20에서 7을 빼니까 13인가요? X는 13입니다. 그리고 G02나 G03 다음에는 R값 붙으니까 R 7점 되고요. 그렇게 값이 이루어집니다. 자, 이 부분의 값이 x가 13 맞나요? x가 한번 보면은 자, 이 점의 x 값이
자, 다시 볼까요? 4에서 16 더하면 20. 20에서 7을 빼니까 13 맞네요. 자, 고려되고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 자, 이 부분에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살짝 직선이 있거든요. 왜냐면은 자, 얘가 R6이죠. 이 부분이 R6입니다. 그러면은 아마 이전까지는 R6이니까는 X 값은 10. 그죠? 그래서 다시 G01, G01인데 X는 10점까지 직선 가공이 이루어질 겁니다. 예, X 값이 예, 그죠? X는 10점까지 직선 가공이 이루어질 거고요. 이렇게 직선 가공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서 이렇게 원호, 이 부분에 원호 가공이 이루어지죠. 자, 이 원호 가공은 보니까는 시계 방향입니다. 맞습니까? 예, 시계 방향이니까는 G02, 그리고 지금 제가 표시하고 있는 이 점의 XY 값은 X는 4점인데 Y는 Y 값 얼마죠? 이 점의 Y 값은 4에서 반지름 6을 더하니까 Y는 10점이 되고요. 그리고 R 값 붙어야죠. G0이나 G03 다음에 R 값은 6점 붙습니다. 왜냐면은 2-R6이니까 이렇게 R점 붙고요. 그리고 자, 이제 가공이 그 테두리 가공 다 끝났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여기서 바로 공구를 빼지 마시고 저는 공구를 살짝 좀 더 올려놓고 옆으로 뺄 겁니다. 이렇게 그죠? 그래서 조금만 올릴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다시 G01을 한 다음에 Y 값만 현재 Y 값이 현재 10이니까 10보다 좀 더 크게 한 예를 들면은 한뭐 13 정도 할까요? Y를 13 정도로 올려놓고 아니면 14 하셔도 되고 15 하셔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그죠? 지금은 여기서 조금만 올려놓고 뺄 거기 때문에 지금은 제가 13 정도로 올린 다음에 이제 옆으로 뺄 겁니다. 자, 옆으로 빼는 값은 얼마? 그죠? 다시 옆으로 뺄 거니까는 이제 y가 마이너스 10 되나요? 예, y 마이너스 10으로 빼서 다시 이번에는 x 마이너스 10으로 뺄 겁니다. 그런데 x 마이너스 10 뺄 때는 G00으로 빼시면은 좀 빠르게 움직일 수 있나요? 자, 아무튼 이렇게 해가지고 바깥 테두리 가공하는 코드를 한번 입력해 봤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한번 값을 보면은 좀 숫자 좀 줄여가지고 전체가 다 나올라나 모르겠네요. 전체가 다 안 나오네요. 그죠? 그러면은 좀 줄여가지고 자, 다시 한번 더 실행을 좀 해볼게요. 자, 그래서 두 개를 만들어 놓고 예를 들어서 좀 크게 해가지고 좀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게 이렇게 하면 다 나올 수 있나요? 예. 그래서 예. 쭉 해가지고 예. 자, 이제 우리가 그 생성했던 코드 값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예. 자, 처음에 G00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테두리 가공되고 마지막에 G0에 그죠? G00X4로 진입했다가 마지막에 그죠? 이렇게 마지막에 X-10까지 복귀하는 코드까지 이렇게 한번 이제 이 도면 가지고 우리가 한번 코드를 짜봤거든요. 네. 자, 이제 이렇게 코드가 생성되었다라고 여러분들은 이해를 하시고 이제 요거에 대한 자세한 부분들은 이제 요거 자 그러면은 이 코드가 제대로 생성됐는지 안 됐는지를 한번 우리는 또 검증을 해봐야 되거든요. 자 검증하는 방법은 실제로 제가 다음 수업 시간에도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릴 거고요. 자 이 검증하는 방법은 일단 뭐 제가 그 값을 제대로 계산했는지 안 했는지는 한번 저도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니까 그 검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별도로 있습니다. 아마 그거는 제가 뭐 대면 수업 시간 때에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거고 아니면은 다음 주에도 어떤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제가 이것도 이제 그 검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그걸 이용해서 한번 체크해 볼 건데 그럼 간략하게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간단하게 여기다가 한번 제가 체크 한번 해볼게요. 이게 저도 한번 아직 검토를 안 해봐가지고 자 이 코드 값을 이거만 있으면 안 되겠네요. 지금 제가 그 가공을 하기 위해서 가공을 하려면은 그 앞 블럭이랑 중간 블럭을 다 같이 입력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그냥 단순하게 공구가 지나가는 길만
자, 지나가는 길만 제가 생성했거든요. 즉 뭐냐면은 이제 이 부분을 가공하기 위해서 어떤 공구를 이용을 해서 처음에 어떻게 세팅을 해가지고 어떻게 기계가 오밍업이 되면서 그죠? 처음에 있는 그 준비 단계가 필요하고 준비 단계가 있고 그리고 실제로 움직이는 부분. 자, 지금은 그죠? 코드 잘 때 기계가 준비하는 부분이 있고 실제로 깎이는 부분이 있고 마지막 하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는 실제로 움직이는 부분만 제가 코드 짰거든요. 즉 그 준비 단계부터 마무리 단계는 준비 단계와 마무리 단계를 제가 아직 코드를 생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지금은 별도의 검증 프로그램은 생성이 안 될 거니까 이 부분은 제가 다음 시간 때 한번 여러분들하고 같이 그죠? 준비 단계부터 실제 가공 단계 그리고 마무리 부분까지 한번 전체적으로 체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이렇게 그죠? 이 도면 주어진 도면을 이용을 해서 지금처럼 코드를 생성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죠? 하나의 그러니까는 각 지점별로 X, Y 좌표값만 잘 체크하시면은 원활하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